뉴원의 통계 버전2 이원호입니다. 가설검정의 8번째입니다. 모집단 분산에 대한 가설검정,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검정을 다뤘고요. 또 비율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제 분산에 대한 것도 다뤄야겠죠. 추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와 같은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제4장 추정에서 많은 부분을 이미 준비를 했고, 가설검정에서는 가설검정에 필요한 용어, 필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사실은 추정을 알면 가설검정도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분산에 대한 가설검정. 분산이라는 개념, 이거 어디에다가 쓰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분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넓게 퍼져 있느냐 좁게 퍼져 있느냐를 따지는데, 그것이 리스크 또는 안정성,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도구로 분산이 쓰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저 통계학에서 분산 그러면 퍼짐의 정도 나타나는 건데, 자, 이 리스크나 안정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죠. 투자 상품 A는 1억 원짜리 상품이야. 1억짜리 투자 상품은 1억을 더 벌 수도 있고, 예? 잃을 수도 있어. 1억 원을 그냥 그 상품이 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억 원 상품 A 가지고 1억 원을 벌 수도 있고 완전히 1억 원을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1,000만 원짜리 투자 상품 B는 1천만 원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고 하자. 그러면 상품 A가, 투자 상품 A가 B보다 훨씬 더 위험한 투자 상품이 되겠죠. 예, 많이 벌 수도 있고 많이 잃을 수도 있고, 1,000만 원짜리 B는 뭐 조금 1억에 비해서 조금 1천만 원 벌 수도 있고 1천만 원 잃을 수도 있으니까 A가 더 위험한 상품이다. 아주 단순한 개념으로 지금 그 위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 투자 상품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것들이 분산을 사용해서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또 투자 그 어떤 상품에 대한 가치 같은 것을 평가하고 그럽니다. 또는 안정성이라는 건 뭔가 뭐 유사한 거죠. 가와 나의 에버리지, 볼링에서의 에버리지가 160입니다. 볼링의 평균적으로 160 친다는 그런 이야기야. 가는 볼링 한 게임을 치면 에버리지가 160인데 130도 나오기도 하고 190까지도 나온다라는 이야기고요. 나는 150에서 170까지 점수가 나온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가하고 나하고 평균은 에버리지는 160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보다 나가 더 안정적으로 볼링을 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폭이 20이고 가는 폭이 60이나 되니까. 그러나 볼링 한 게임을 쳐서 180 이상인 사람을 선수로 선발한다고 할 경우 가는 선발이 가능하죠. 선발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100끽 쳐야 170이야. 나는 선발될 수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분산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설명을 잠깐 한 겁니다. 예. 자, 들어가 볼까요? 분산에 대한 시그마 제곱에 대한 가설 검정.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할 경우 귀무가설, 대륙가설은 각각 H0,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 하첨자 제로는 어떤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산이 100이냐 아니냐, 시그마 제로 제곱이 아니냐를 가설 검정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 뮤제로 어떤 값이냐 vs 평균이 뮤제로가 아니냐 하는 문제를 다룬 것과 똑같은 문제인데 대상만 다른 거죠. 파라메타만 다른 거죠. 그러면 예, 평균에 대한 것일 때는 제일 좋은 추정량 X바를 썼고, 분산에 대한 경우는 당연히 검증 통계량은 S제곱을 써야죠. 그리고 그 통계량에 검증 통계량이야. 이거를 검증 통계량이라고 부르는데, 이 검증 통계량의 분포를 알아야만 돼. 그런데 S제곱의 분포는 우리가 약간 비틀어서 약간 변형시켜서 그 분포를 배웠단 말이에요. 추정해서 배웠어요. N-1 나누기 시그마 제곱을 앞에 곱하는 거야. 요거를. 네? 어떤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값이기 때문에 곱해도 혹은 이 값으로 나누어도 분포의 형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형태의 분포가 자유도 n-1의 카이제곱 분포를 한다라고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 추정해서 했죠. 그렇죠? 앞에서 다룬 평균 또는 비율에서와 마찬가지로 알파라는 유의수준이라는 건 뭐라고요? H제로가 참인데 H제로를 기각할 확률이야. H제로가 참이라는 이야기는 시그마 제곱값이 시그마 제로 제곱 어떤 값 100이나 뭐 이런 값. 그런데 H제로를 기각하는 그런 확률을 유의 수준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알파로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1-알파는 우리 1-알파는 그 실내 구간 구할 때 나왔던 거죠. 1-알파는 여기서는 이런 조건 하에서 1-알파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실내 구간을 구할 때 나왔던 형태입니다. 이것이. 예. 이 카이스퀘어 분포하는 것이 카이스퀘어 1-2분의 알파 값과 카이스퀘어 2분의 알파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이 1-알파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예. 그러면 카이스퀘어 1-알파라는 건 뭐냐면 요 값입니다. 요게 카이스퀘어 분포하는 거예요. 카이스퀘어 분포하는 건데 이쪽 부분의 면적이 2분의 알파야. 꼬리 부분 면적이 2분의 알파.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되느냐면 이건 카이스퀘어 분포는 대칭 분포가 아닙니다. 이 값은 카이스퀘어 1 빼기 2값.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범위에 있는 이 범위 전체 오른쪽 요 값에서 오른쪽 부분의 값을 하첨자로 한 거예요. 카이스퀘어 1-2분의 알파. 예, 이렇게 표시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값이죠. 카이스퀘어 값이죠. 이것도 값이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시그마가 시그마 제로 제곱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시그마 제곱 값을 시그마 제로 제곱으로 바꾸어 넣은 것이 예, 넣은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즉 n-1분의 시그마 제로 제곱으로 세변에 곱하면 s제곱만 가운데 있게 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가격은 1-알파가 이렇다고 기가격은 이 값보다도 작고 이 값보다 작고 또는 이 값보다 클 때 예, H0를 즉 규모가설을 즉 시그마 제곱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 것을 기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평균, 비율, 분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파라미터들에 대한 가설 검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추정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고 우선 1-알파 뭐 100% 신뢰 수준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게 그런 식이 여기서도 같이 사용이 되는데 다만 H0가 참일 때 그 내용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고 이건 뭐 절대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거지 외울 필요는 없죠. 그죠?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거 일일이 전부 다 외우자면은 뭐 한이 없으니까요. 예, 너무 지금 가설 검정에 대한 기본적인 틀, 기본적인 파라미터에 대한 절차, 과정, 기가격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면 이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진짜 통계 분석에 관련된 것들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